요거는 저희가 그 부위원장님이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단지랑 지금 우리 사업진의 대단지랑 우리 지금 도시복합 차이를 수치를 알고 있는 우리 그 이병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가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지금 대단지하고 도심복합과 이렇게 서로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가 어디가 더 좋은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동의서를 내고 싶은데 어디다 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서 그렇죠. 어디가 더 좋은가 이렇게 좀 저도 나름대로 살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수치들은 대단지 추진위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예전에 구리시에서 설명회 하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들을 그대로 적은 거고, 거기에 맞게 그 계산 방식대로 저희가 구리 역세권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사업성으로 표시되는 게 뭐냐면 요 비례율이에요. 여기 그 대단지 추진위에서 발표한 게 118%예요. 이러저러한 그 계획 따라 해가지고 수치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118%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계획한 용적률 500%로 해서 도심복합으로 진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했을 때 결국엔 168%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1시간을 넘게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 저희가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도심복합 저는 객관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여기 공사비 같은 경우도 추진위 그 대단지에서는 740만 원 했고 저희는 800만 원 했어요. 이게 적절하냐? 그것까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저희는 비례율과 관련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800만 원을 선택했던 거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여기 5%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면적을 구해본 거예요, 제가. 거기 자료가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구성해서 계산해 봤더니 한 5%가 전체 면적 중에 5%가 임대주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용적률을 많이 받았으니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계산해 보면 30에서 50%를 증가된 용적률의 그 30에서 50%를 임대주택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 중간 지수율이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를 줘야 돼요. 이 15%도 굉장히 많은 게, 저희 사업 면적이 대지 면적이 19,000평인데 500%로 하면 사실은 여기 연면적 기준으로 뭐 14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15%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분양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 14만 평을 임대주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즉 임대주택으로 했을 때는 그거를 나라에다가 1,300만 원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1,300만 원은 뭐냐면 여기 그 재개발 대단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역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평당 1,300만 원 정도의 나라에 이게 기부채납 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분양은 1,3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그러면 저희가 3천만 원, 4천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많이 지면 질수록 저희는 손해인 거죠,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도 한 15% 정도를 더 늘리고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끔 한 거고, 대신에 평가금액, 평당 평가금액도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2,888만 원. 평균적으로 조합원들이 토지를 10평 가지고 있으면 2억 8,800만 원 정도를 평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여기 대단지에서 발표한 내용인 거예요. 평균입니다. 어떤 땅은 좀 더 평가받고 어떤 땅은 좀 더 덜 받겠죠. 근데 이제 그 평균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대로 적용해보자 해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유지, 그래서 2,888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곱하면 실제로 한 8,500억 정도
평가를 한 거죠. 대단지가 면적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한양대 뒤편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래서 8,500억 정도 평가하는데 저희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2,888만 원 적용하면 5,7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면적이 상당히 적어서 사유지 면적이. 근데 대단지에서는 사업 진행이 조금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현금 청산 비율까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추정인 거죠. 23% 정도가 아마 현금 청산 받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해놨어요. 거꾸로 계산해보니. 그래서 저희도 23%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한번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종전자산 평가는 대단지에서는 6,500억 정도로 예상했고 저희 쪽에서 계산하면 4,400억 정도가 실제로 이제 조합원으로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평가액을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4천만 원만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가야 되잖아요. 대단지에서 발표한 자료 그대로 조합원 분양가 2,41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3,210만 원, 그리고 요 1,300만 원은 임대주택인데 이거는 추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그 분양 면적이 있는데 한 50억 정도가 그 임대주택에 대한 수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 평당 1,300만 원에 나라에 팔고 있구나 예상해서 한 겁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즉 수입에 대해서 동일하게 딱 잡은 거예요. 분양가를 동일하게 비교하려고 어디가 좋은지 비교해야 되니까 해봤더니 총 수익이 대단지는 2조 1,000억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희 복합은 2조 4천억이고 그리고 총 비용이 1조 3천억, 저희 1조 6천억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 이걸 빼주면 대단지는 남는 게 7,800억 정도가 남아요. 근데 도심복합은 7,400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이거를 요 손익이 있죠. 요 숫자를 요걸로 나눈 겁니다. 이게 비례율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대단지 쪽에서 계산한 것처럼 1억을 평가받았다라고 하면 실제 비례율을 곱하면 1억 1,800만 원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는 1억 6,800만 원을 평가받는 거죠. 비례율은 이게 사업성이거든요. 내가 종전 평가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수지를 곱해주면 결국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평가받을 그 금액이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손익이 여기서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빼줘가지고 나온 수치하고 여기 보면 더하기 표시 더하기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종전 곱하기 비례율 한 게 여기와 여기가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례율 100%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100% 만들어버리면 결국에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그걸 가지고서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겁니다. 원래 사업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10% 어떤 사람 50% 투자했으면 수익이 나오면 그거를 주식 비율대로 가져가는 것처럼 배당을 받는 것처럼 여기도 수익이 딱 남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요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빼줘가지고 그 남는 실제 이익을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 이걸 했냐 어디가 좋은지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디가 다 좋다고 하거든요. 본인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수치로서 제가 볼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이거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나오는 게 가장 좋고 그 수치에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